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국선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국선도를 전파해 주신 분이 청산선사라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분이야 물론 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 선사님께서 국선도만 꼭 전수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선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이분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제가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모든 내용들은 처음에 이 채널을 소개할 적에 이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책은 선사님 스스로 지으신 책에 있는 내용들의 그 예언들과 또 제가 직접 옆에서 선사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모아가지고 낸 책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선사님이 또 저서를 지으셨는데, 바로 이 삶의 길 책이라는 것과 또 국선도 1, 2, 3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3편인데요. 국선도라는 책, 여기에 보면은 선사님께서 수련하셨던 자서전격인 내용과 또 국선도 이론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책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선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선사님께서는 천안이 고향이시고 스승님한테 받은 호가 청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산, 선사님 그러는데, 이 풀을 청자에 매산자, 그리고 스승님 스스로 이 의미를 갖다 해석하실 적에 나는 선계와 속세의 딱 중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사님께서는 14세 때 천안 태악사라고 하는 절에 계시다가 산 너머에 있는 광덕사로 편지를 가지고 심부름을 가시던 도중에 이제 스승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스승님한테 거의 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이끌려서 이제 산으로 다 가시게 돼서 근 20년간을 수련을 하셔서 득도하시고, 이후에 이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도법을 전파하시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책에 물론 잘 나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입산하셔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가르침 없이 그냥 먹는 법과 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과정, 과도기적인 과정을 1년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배운 것이라고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말씀만 들으시고 그냥 1년간 가만히만 시간 나시기만 하면 앉아 계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 지워지고 잊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을 때 처음으로 국선도 가장 기본인 단전호흡을 정식으로 다 이제 배우시기 시작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중기단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초를 1년간 8시간에서 10시간씩 수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곤, 그 다음에가 원기단법, 이렇게 기초가 이제 3단계가 되는데, 이 건곤하고 원기는 10시간에서 12시간씩 매일같이 해서 이 3년 동안 기초를 이제 다 닦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기단법으로 넘어가면서, 이 진기단법부터는 특이한 수련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영체라고 해가지고 좀 높은 단계, 영적인 차원으로다가 이제 수련하시게 됩니다. 외공도 익히시게 되고, 의술, 천문, 지리, 모든 것을 다 익히셔서 이 통리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이치를 통하는
통리를 하셔서 완전히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이제 체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피부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호흡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폐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부로다가 호흡을 해서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지난번 설명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단계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 시공을 초월하게 되는데 제가 선사님 강의나 말씀 중에 이 초월했을 때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바로는 율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율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공을 초월하게 되고 과거를 거슬러 가서 과거의 일을 볼 수가 있고 또 미래를 가서 미래의 일을 볼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미래로 가셔가지고 미래 세계를 다 이렇게 보셔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드셔서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선사님께서는 그 수련하시면서 여러 가지 체험하셨던 것을 이제 책에다 그렇게 다 쓰신 거고요. 1964년부터 이제 세속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또 산으로 가시고 하시면서 좀 살피시다가 1967년도에 완전히 하산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산하실 때 스승이신 청운도인 이분께서 이제 선사님한테 하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은 인류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환란을 잘 넘기게끔 하기 위해서 국선도를 세상에 알리고 그 수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국선도에서는 구활창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구활창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린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선도의 이념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활창생을 한 이후에 이제 홍익인간 모든 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그 이념이 전개가 되는데 이 선사님께서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자 이것이 선사님의 정명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하셔가지고 70년대 초에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제 시범단을 꾸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을 이제 많이 보이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60년대 말, 70년대 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열악할 때죠. 그때는 뭐 도에 관해서도 수련, 단, 뭐 이런 말 용어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이제 사람들을 도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이 이렇게 되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범을 많이 보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호기심을 자꾸 불러일으키시면서 하셔가지고 많은 시범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70년대 엑스포 70이라고 해서 일본 후지 TV에 나가셔가지고 시범 보이신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한 해외 쪽에서도 나가셔가지고 뭐 일본, 대만, 미국, 영국 많은 시범과 또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국선도를 많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 수도인들, 그다음에 무술인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시고 이 저서를 70년대 초에 출간을 하셨는데 이 저서 내용에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죠. 그때 모든 그 예언을 거의 그 책에다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언을 적어 놓으셨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그 팬데믹 상황이 됐는데 이것과도 관련된 예언을 그 당시 때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선사님한테 배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대도시마다 수련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도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로 들어와서 건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수련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수련 단체가 무수히 많이 생기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긴 모든 수련법이나 단체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국선도 영향을 거의 다 받아가지고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건 간에 보면은 수련하는 곳에서는 단전호흡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도에 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돼서 우리 수련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스스로 나의 세속의 연은 84년도까지다라고 예언을 하셔가지고 실제 84년도에 입산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거의 입산하시기 한 4, 5년 전부터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옆에서 있으면서 여러 번 그 예언하시는 것이 이렇게 탁탁탁 맞는 것을 보고 어린 나이에 놀라고 당황스러운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9년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인데,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을 갖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인걸은 지령이다. 사람은 지기의 그 기운으로다가 그 운이 결정된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그래서 인걸지령법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그 인걸지령법에 맞춰서 이제 풀게 되는데, 어느 곳 태생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 사람인데, 구미라는 것은 거북이 꼬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치 우리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말을 그 이어가지고 쭉 풀이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인걸지령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미에서 거북이 꼬리를 말씀하시고, 그 거북이는 또 소가 이렇게 밟는다라는 또 표현을 하시고, 그 소가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죽을 적에는 타살돼서 죽게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어린 나이에 들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사주를 이렇게 탁 넣게 되면은 몇 날, 몇 월, 며칠 어떻게 죽는다라는 것이 딱 나온다고 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타살하게 되고, 김일성은 어느 곳 출신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쭉 연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제명해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서거하시기 한 달 전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데에서 말씀하시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운이 한 달 남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한 달 뒤에 뉴스에서 이제 서거하셨다라는 것을 접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때 1년 전부터 광주에 내년에 봄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셔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그 아주 좀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예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83년도 10월에는 아웅산 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웅산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공항에서 실시간으로다가 방송을 해서 저하고 이제 선사님하고 같이 TV를 보다가, 하늘도 저렇게 울고 있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날 부슬부슬 비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제가 다시 또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가게 되면 다 울고 들어올 건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 폭파 사건으로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인재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3가지를 한번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84년도에 입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이제 가장 높은 곳도 가봤고 가장 낮은 곳도 가봤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7월 칠성날 호련히 입산하셨습니다. 선사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선사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것을 제가 좀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 선사님 예언의 먼저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많은 세계적인 예언가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영적으로 뭔가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봐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선사님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직접 돌을 닦으셔 가지고 체지체능이라고 해서 스스로 높은 경지를 가서 아까 말씀드린 윤려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미래를 다 보셔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예언가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언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란적인 그 시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 지구는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낙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그림을 그리신 것을 소개하셨다는 것이 아마 일반 그 예언가들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예언은 이 청산선사 책을 기준으로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지금 쓴 것이 아니라 제가 2010년도에 출판을 한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 이러한 내용도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사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을 5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째가 갑자년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 국손도와 관련된 말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계적인 환란에 대한 말씀, 환란 이후에 이 세계의 변화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갑자년과 국손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것은 다음 시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갑자년이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년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죠. 자, 60년마다 한 번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한 번이 다시 또 60번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은 6636 해가지고서 3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대갑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대갑자가 바로 1984년이 됩니다. 선사님께서는 이 84년도를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입산도 이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국운이랄까 이런 것을 바꿔 놓으셔 가지고 이 84년도로 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 기운을 일으키지 않으셨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구가 정립하는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구가 있을 때 우리 지구본을 사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서 돼 있는 걸 보셨죠. 자, 23.7도라 그러기도 하고 9도라 그러기도 하고 노도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도수에 맞춰서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84년도부터 서서히 바로 스기 시작하는 시기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냐면은, 지구가 똑바로 쓴다는 것은 지구 스스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하고 맺어져 있는 많은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잡아당기는 그 인력들이 있는데, 이 자체가 변화가 생기면서 지구가 서서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별자리들의 기운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대변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로다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이 84년도 이후부터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의 별자리 중에 이제 오객명성이라고 해서 특이한 그 별자리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그 나라가 번성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다가 많은 번성한 것이 이게 주기적으로 다 쭉 이렇게 몽고가 한때 전 세계를 갖다가 침략을 해가지고서 넓힌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그 영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 이제 한국으로다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운이. 그래서 이때가 바로 84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이 기운이 그렇고, 또 땅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으려고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쇠말뚝을 박았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 지기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84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전환점으로다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갑자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이 저한테는 이 큰 노트에다가 써주시기를 갑자 은혜갑자 천지부모 은혜갑자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갑자년의 은혜를 아마 입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84년도 이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도인다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세세적인 또 설명이 물론 있으셨습니다만, 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바뀌게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대한민국이 서서히 융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국선도도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구석구석 골목을 다 다니면서 길을 넓혀놨기 때문에 앞으로 국선도는 84년도부터 대로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3군 사관학교에 대통령 명으로다가 국선도가 보급하게 된 때가 바로 이때고, 큰 관공서라든지 기관에서 수련을 하게 된 때도 바로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의미가 상당히 국선도에서도 좀 특이한 때였습니다. 국선도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급부상할 때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마치 천산 둔개와 같다라고 주역에 있는 그 괴상을 말씀하시면서 개구리가 점프하기 위해서는 바짝 오므렸다가 점프를 하듯이 마치 국선도도 그런 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시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선도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국선도가 많이 보급화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게 급성장 할 때가 있다, 급부상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년부터 기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자칭 사이비적인 이 도사라든지 선사라든지 구세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또 하셨습니다. 선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국선도 수련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 세계인들이 수련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TV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비슷한 농담을 하시면서 TV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국선도를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인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찾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언제나 그 치료약보다 병이 한 발 앞서갑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수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도에서는 이제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전전이라는 것은, 자, 이로울 이자, 있을 제자, 받전자, 단전할 때도 또 전자를 저자를 쓰죠. 그래서 이로운 것이 있다. 전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다르게 또 풀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50년 전에 선사님께서 만든 책에도 이제전전하면서 이것을 풀이할 적에 단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로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더 자기 내면의 그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쪽으로다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수련이 필요하고, 이 수련을 하면서 자기의 그 몸의 진동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바이러스가 내 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해결 방안으로 국선도 수련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대안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하게 되냐 하면, 나중에는 급박하게 되면은 넓은 공간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서 수련을 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선사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갑자년의 의미, 그리고 국선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환란 이후의 세계 변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